이제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한 두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뭐 비슷한, 그러니까 이 앞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들, 중복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, 아무튼 반복학습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간혹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, 주입식 교육은 잘못되었다는 게 거의 바이블 같이 형성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반복하고 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육에서 이게 뭐 문제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. 정말 상당히 그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. 인간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복적이지 않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. 학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반복은 아주 중요합니다. 특히 학습은. 우리가 엄마라는 말을 아이가 한마디 내뱉기 위해서 그 엄마라는 말을 몇 번 들어야 되느냐. 학자에 따라서는 8,000번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지만 12,000번이라는 학자도 있습니다. 우리가 뱃속에서, 엄마 뱃속에서 엄마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 최소한 10,000번 정도는 들어야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.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부모님이 이야기해주는 이 가령 책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읽어주고 부모님 간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 다양한 어휘를 사용을 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듣는, 반복적으로 듣는 이 행위가 그 아이에게 나중에는 그 아주 언어 사용과 관련된 유창한 언어 사용과 관련된 재능을 주게 됩니다. 정말 아이들한테 많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. 아이는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재를 가지고 나온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가르치지 자극을 안 줘도 된다는 학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. 언제냐면은 늑대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. 늑대 소년.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잃어버렸는데 늑대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웠습니다. 젖도 주고 이러면서 늑대들 안에서 근데 얘가 나중에 8살인가 이래 돼서 10살인가 8살 돼서 발견을 합니다. 정확한 내용은 좀 많이 나와 있지만. 근데 얘가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기재를 가지고 태어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주장에 의하면 당연히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얘가 사실은 발견이 되고 난 뒤에 한 5년인가 6년밖에 못 살고 죽습니다. 그리고 실제 언어를 거의 사용을 못 합니다. 인간의 언어를 조금 단어 몇 개를 더 알았을 뿐 결국은 인간의 사람과 어떤 소통을 못하고 결국에는 죽습니다. 어렸을 때 얘는 늑대의 울음소리만 들은 적이 없고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.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언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 많은 책을 읽어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. 그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. 그렇다 해서 주입이라는 말 자체는 강제적인 어떤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입이라는 말이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반복학습이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. 특히 어렸을 때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게 뭐냐면 뭐 칼비테라든지 베스탈로치 이런 분들은 다 실제로 그걸 하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러니까 책도 고르실 때 단순한 동화책보다는 아주 다양한 상황이 있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주 그 역경을 겪으면서 그걸 헤쳐나온 그런 이야기들. 얘는 뭐 신화 같은 것들은 많이 있죠. 이런 책들을 오히려 읽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.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그만큼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상상력이 뛰어나거든요. 실제 그 독서와 관련된 책을 소개해 줄 때 제가 그 책을 그 15분간의 뭐 독서가 뭐 기적을 가져온다는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. 그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은 뇌성마비의 애를 예, 우리 원장 선생님이 보고 있습니다. 뇌성마비를 가진 그래서 사지를 못 움직이는 아이를 놓은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근데 이 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정말 그 책을 읽어주는데 엄청나게 그 다양한 그런 책들을 끊임없이 읽어줬습니다. 근데 이 아이가 결국에는 이 전혀 사지를
움직여서 걷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아이가 걷기도 하고 말도 표현을 하고 상당 부분 좋았습니다. 저는 그 당시 그 책을 읽을 때 단순하게 어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생각과 내에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 정도를 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저는 확실하게 그걸 알게 된 거죠.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이 인간의 뇌와 각 몸에 있는 세포를 다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책을 읽어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, 그럼 반복 교육이라는 게 그 반복 학습이라는 게 언어하는 거는 뭐 별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이거는 사실은 수학, 과학 다 마찬가지입니다. 수학,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면 수학, 과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이래 되면서 어렸을 때는 수학,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흥미가 뚝뚝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어적인 이해력이 떨어지고 언어적인 그 능력이 떨어지면은 그 능력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이해를 해야 어떤 문제를 이해를 해야 거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니까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좀 하셔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, 특히 우리 지금 유치원에서 하는 것 중에 POL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처음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. 너무 반복적이고 너무 좀 주입식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신다는데, 언어는 당연히 반복을 해야 됩니다. 제가 말씀드린 반복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.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아까 주입식은 흥미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은 어떻게 흥미를 더 가미할 거냐의 문제지. 이게 사실은 반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. 특히 외국어는 언어는 마찬가지입니다.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. 반복이 되어야 그 언어가 습득이 되고 그게 나중에 사용이 된다는 거죠. 그게 사실은 다른 부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수학, 과학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. 아이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, 에디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그 끊임없는 그 어떤 실험과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뭔가 이제 결과가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. 책도 반복적으로 똑같은 책을 한 번만 읽어줄 게 아니고 여러 번, 5번, 10번 이렇게 읽어주면 읽어줄수록 분명히 달라집니다.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실 때도 그러시면은 한 번 읽을 때와 3번 읽을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. 그리고 그게 쌓여서 나중에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죠. 뭐 연달아 다시 말씀드리는데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가 창의성, 그러니까 반복학습 주입식 교육과 연관해서 꼭 이야기하는 게 창의성입니다. 창의성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창의성을 간혹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엉뚱한 생각을 잘한다든지 느닷없는 어떤 말을 한다든지 이걸 뭔가 창의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. 창의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그런 뭔가 다른 생각을 했을 때 그 다른 생각의 근거를 충분히 가져와서 그 다른 생각을 뭔가 어떤 의미 있는 뭔가 결과물이 나올 정도가 돼야 그게 창의성의 구체적인 창의성이 됩니다. 결국에 창의성이라는 것은 뭔가 느닷없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. 창의성은 뭐냐면 관점의 문제입니다. 관점.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게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컵을 봅니다. 컵을. 자, 이 컵이 있습니다. 이 컵을 이렇게 옆에서 볼 수도 있고 위에서 볼 수도 있고 밑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. 다 다르겠죠. 모양이 다 다르고 생긴 형태도 다 다르고. 자, 우리 어떤 상황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페스탈로치가 실제로 이 교육을 구체적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뛰어난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. 칼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. 페스탈로치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산을 가잖아요. 산을 가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갈 때는 항상 밑에서 올라가기 전에 자 산을 보고 자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바라봅니다. 산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그러면서 이제 올라갑니다. 한 중간쯤 가서 다시 산을 한번 보게 합니다. 너희들이 이 지점에서 봤을 때 이 산은 어떤 모습?
그걸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게도 하고 말로도 하게 하고 그림으로도 그리게 하고 이렇습니다. 창의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.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창의성을 자꾸 이상한 관점으로 몰아가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창의성이 생기지가 않습니다.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,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뛰어난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현상이라든지 그 물건을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할 줄 압니다.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창의성은 관점의 문제지 절대로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. 그래서 그럼 아이들한테 그럼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몰입할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. 몰입. 자, 결국에 몰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흥미를 느껴야 됩니다. 그 흥미를 느끼면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이 흥미 느끼는 가령에는 공룡 같은 게 있잖아요. 공룡을 주면은 아이들이 막 공룡 가지고 뭐 서너 시간 놀기도 하잖아요. 뭐 사실은 공룡 한두 개 어른이 봤을 때는 아주 뭐 유치하고 그렇지만은 그 공룡 한두 개를 들고 막 말도 해가면서 막 서로 싸우게 하기도 하면서 막 그렇게 놀잖아요. 그게 몰입, 자기가 좋아. 그리고 책도 독서와 관련해서도 제가 연관해서 말씀드립니다. 다른 아이들이 어떤 책을 좋아했을 때, 다른 특정 주제, 예를 들어 공룡이나 공룡에 관련된 책을 사줄 수 있는 데까지 사주십시오. 안 그러면 빌려주십시오. 그래서 그 아이가 공룡이라는 책을 나중에는 볼 만큼 보고 더 이상 보기 싫어서 안 볼 때까지 그 공룡에만 푹 빠지게 하십시오.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육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. 모든 걸 다양하게 평균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. 특히 지금 앞으로 이 세상에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. 아이가 공룡에 빠졌으면은 공룡에 완전히 파묻혀가 살게. 그래서 그 공룡을 충분히 느끼고 나면 자연히 빠져나옵니다. 그게 몰입의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. 니는 너무 공룡만 보지 말고 그 동화책도 좀 보고 그 수화 관련되는 것도 좀 보고 이 블록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애의 관심을 잡고 다른 쪽으로 쏟아버리면은 그 몰입의 기회가 줄어듭니다. 흥미가 떨어집니다. 그러면은 그 아이는 나중에 일단 자기가 몰입하는 데 대한 경험이 부적절하고 뭔가 그 쾌감을 충분히 못 얻었기 때문에 몰입하려고 하는 그게 점점 떨어집니다. 그리고 몰입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위에서 반복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창의성도 말씀드렸지만 창의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 특정한 분야에 충분한 지식이 쌓이고 쌓여야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야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은 아주 새로운 게 나옵니다. 그런데 이게 그런 기회에 몰입을 하면은 충분히 내가 거기에 대한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충분히 지식을 쌓게 되는데 그 경험조차 사라지지 않아요. 그럼 창의성 자체가 나타날 수 없어요. 우리가 수많은 어떤 창의성이 뛰어난 예를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. 뭐 에디슨이라든지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뉴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뉴턴이 사과가 많은 예를 제가 사과가 뚝 떨어질 때 그 한 번 그걸 보고 만인력 법칙을 알았겠습니다. 지구의 중심에서 뭔가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았겠습니까? 그와 관련된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수많은 지식을 쌓고 관점을 다양하게 보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보면서 발견을 합니다. 그래서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기회에 몰입을 하려고 하는 애는 충분히 그런 기회를 줘라는 거죠. 그리고 애가 뭔가 좋아할 것 같으면은 계속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. 그 관련된 책도 주기도 하고.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이 생긴다는 생각이 아마 충분히 들 거고요.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일상에서 관점을 달리하는 습관을 들도록 아이한테 기회를 자꾸 주십시오. 어디를 가더라도 다양한 상황에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물건 같은 경우도 가령 뭐 과일을 주더라도 토마토를 준다. 토마토도 이래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하기도 하고 잘라서 보기도 하고 뭐 2등분, 4등분
그다음에 옆으로 잘라서 또 보게 하고, 뭐 맛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올리브유를 넣기도 하고 설탕을 넣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충분히 다양한 관점이 있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최대한 부여를 해보죠. 어렸을 때부터. 그럼 얘는 그게 습관이 되면은 자연히 나중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. 나중에 커서도 몰입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건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는 그걸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어떤 습관 되게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야 정말 창의성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타고나면서 가져간 그 어떤 자기만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아갈 겁니다. 가만 놔둬도 자기가 할 거 살아요. 학교 공부해라고 아주 강요하고 갈등이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. 걔가 쉴 때는 쉬게 하고 이런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면 충분히 그런 아이가 클 겁니다. 그런 아이로 크고 그러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죠. 창의성에 대한 말씀은 이제 좀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이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. 우리가 생각이 앞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 드문드문했지만은 아이들에게 자기만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도록 그리고 키우고 표현하도록 좀 많이 흐름을 이 자기만의 생각이 없으면 사회의식 집단의식에 따라 살게 됩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우리 사람의 한 90% 이상이 이 두 번째 집단의식, 사회의식에 따라 살게 됩니다. 사회에서 돈이 중요하다. 공무원 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. 무조건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. 뭐 이런 어떤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 어떤 인간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게 형성되어 있는 그 어떤 표준적인 어떤 생각들 있잖아요. 그걸 우리가 집단의식이라고 해요. 사회의식이라고 해요. 아까 제가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거든요. 이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사회의식, 집단의식에 따라 살게 됩니다.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타고난 독특한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걸 성취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. 절대로. 자연히 무의식이 지배하는 어떤 형태의 삶을 살면서 그러다 보면은 거의 다 사회의식, 집단의식에 따라 살게 되는 거죠. 어렸을 때부터 저도 대학에 강의 다닐 때도 그 수업에 할 때 이걸 상당히 많이 좀 강조합니다.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생각을 너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상황에 물건 어떤 사물에 뭐 이런 게 대해서 너 생각이 뭔지에 대해서 너가 일단 너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걸 표현을 해라. 그럼 그게 답이고 그게 곧 너한테는 너 삶의 기준이 되는 거다. 우리가 사실은 삶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부모님들도 자세히 가만히 한번 생각을 궁금해합니다. 지금 현재 내 앞에 펼쳐진 삶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내가 앞으로 한 달 후, 1년 후,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무의식보다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. 그럼 분명히 그 시점이 되어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. 생각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가 처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드는 걸 생각하는 거죠. 처음에 그 이순신 장군은 배에 뭔가 좀 튼튼한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. 처음에는 누구나 다 희미하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서 그게 기능이 어떻게 해야 되고 모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런 걸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러면 뭔가 머릿속에 생각들이 점점 구체화됩니다. 그러면서 그게 점점 이제 그 몰입을 하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아주 나중에는 정말 상세하게 구체적인 어떤 형태가 나타나게 되거든요. 그러면은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각이 행동을 된다는 게 행동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게 행동으로 옮겨가고 그게 점점 더 구체화되면 점점 행동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러면 그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삶이 됩니다. 자기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엄마 아빠의 생각이 아니고
주위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가져보는 연습을. 네 생각이 뭐냐는 거야. 너 생각이 뭔지 구체화해보고 뭔가 좀 구체화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봐라. 그러다 보면 아이가 그런 힘이 생깁니다. 그러면은 그게 또 습관이 되고 무의식화되면은 얘는 나중에 정말 자기만의 생각이 생깁니다. 그러다 보면은 얘는 어느 날 고등학교 다니다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그만두고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을 찾아서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드는 빌 게이츠라든지 구글의 그린이라든지 두 사람이 있습니다.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대학 중퇴하고 뭐 나와가 한 게 자기의 구체적인 생각이 딱 떠올라가 확정이 되니까 그 일을 하러 나오는 겁니다. 그 일을 하고. 그래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생각이 뭔지 그 생각을 점점 키우고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멋진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행복한 그런 일을 하면서 성장하게 될 겁니다.